젊은 여성이 버려진 아기를 키웠지만 그 아기의 아버지가 부유한 남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사랑에 빠졌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알아보고 사랑운에서 10년의 불운을 피하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서울의 밤이 깊어가며 서울중앙병원은 어둠과 희미한 빛으로 감싸여 있었다. 28세의 젊은 간호사 민지킴은 긴 중환자실 근무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흐트러진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지친 얼굴에는 친절함이 배어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미약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민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병원 입구 근처 덤불에서 나고 있었다. 심장이 뛰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 부드럽게 부르며 가지를 조심스럽게 헤쳤다. 그녀가 본 것은 숨을 죽일 만한 광경이었다. 낡은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울부짖고 있었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아 가슴에 눌러 안았다. 쉿 꼬마야, 다 괜찮아. 다정하게 속삭이며 아기를 부드럽게 흔들어 주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이의 부모를 찾으려 했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2번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다음 몇 시간은 정신없는 시간이었다. 민지는 발견 사실을 보고했고 병원 직원들은 아기를 검사한 후 건강하지만 탈수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민지는 그 작은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정말 귀여운 아기야. 가장 베테랑 간호사 중 한 명인 은지가 말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민지는 한숨을 쉬며 아기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고아원에 가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은지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 혹시 입양하는 거요? 민지는 자신의 생각에 놀라며 말을 이었다. 네,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나 자신도 겨우 먹고 살 정도인데 사랑은 산도 움직일 수 있단다, 얘야. 은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너는 줄 사랑이 많아. 그날 밤 민지킴이 작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아이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 아이와의 삶을 상상해 보았다. 도전, 기쁨, 의심의 순간들, 그리고 절대적인 행복의 순간들. 그것이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민지, 킴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결의에 찬 눈빛과 가슴속 가득한 사랑을 안고 병원에 나타났다.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그녀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선언했다. 그 후 몇 달은 감정과 서류 작업의 롤러코스터였다. 민지킴은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지만 아이에게 사랑이 가득한 집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민지킴은 법적으로 입양한 아들을 품에 안았다. 지혼. 그녀는 그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내 이름은 지혼이야. 내 작고 용감한 사자야. 민지킴이 작은 거실의 흔들의자에서 지혼을 안고 흔들며 있을 때 그녀는 운명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변화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오직 그녀와 그녀의 아들만이 존재했고 논리를 초월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시간은 민지킴과 지호은에게 빠르게 흘러갔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쁨이 찾아왔고 민지킴은 입양한 아들을 가능한 모든 사랑과 보살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 몇 년은 특히 힘들었다. 민지킴은 병원에서 더블 근무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지호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많은 밤 아들을 재운 후 그녀는 차가운 커피를 들고 부엌에 앉아 청구서를 계산하며 어떻게 월말을 넘길지 고민했다. 그러나 지호은에 대한 사랑은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의 모든 미소, 배우는 새로운 단어, 그리고 작은 성취는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엄마 봐봐, 너를 위해 그림을 그렸어. 어느 날 지호은이 소리치며 색칠한 종이를 들고 민지킴에게 달려왔다. 민지킴은 그를 안고 통통한 뺨에 키스했다. 정말 아름답다 우리 아가. 너는 진짜 예술가야. 지호은이 자라면서
민지킴은 그의 지능과 호기심에 놀라워했다. 5살 때 이미 유창하게 책을 읽고 때로는 민지킴을 말문이 막히게 하는 질문을 하곤 했다. 엄마, 왜 나는 다른 애들처럼 아빠가 없어요? 지호은이 어느 날 밤 민지가 이불을 덮어주며 물었다. 민지의 마음이 오그라들었다. 이 질문을 두려워했지만 언젠가는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얘야, 민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시작했다. 가족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이루어져 있어. 어떤 가족은 엄마와 아빠가 있고, 어떤 가족은 두 엄마나 두 아빠가 있고, 우리 가족처럼 엄마만 있는 가족도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야. 그리고 넌 정말 사랑받고 있어. 지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사랑해요, 엄마. 그는 민지를 꽉 안으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 내 작은 사자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지와 지훈의 삶은 편안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민지는 여전히 서울 센트럴 호스피털에서 열심히 일하며 헌신과 연민으로 동료들과 환자들의 존경과 애정을 받고 있었다. 지훈은 한편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민지의 자랑이 되어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고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민지는 몇 달 동안 저축하여 중고 키보드를 사주었고 지훈은 몇 시간씩 연습하며 작은 아파트를 멜로디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민지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훈에게 어떤 면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음악 수업을 해줄 여유가 없었고 친구들이 가는 여름 캠프에도 보낼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잠든 후 민지는 소파에 앉아 공원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지훈은 이가 빠진 채로 큰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민지는 그를 자랑스럽게 안고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이 정도면 충분했으면 좋겠어. 민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곧 예기치 못한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일하던 서울 센트럴 호스피탈은 새로운 외과 의사를 고용하려고 했고 그 남자의 등장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날 밤 민지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그녀는 곧 그녀와 지혼의 세상이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들이 함께 쌓아온 사랑은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이 드러나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위협할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요한 밤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알지 못한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서울 센트럴 호스피탈은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는 속삭임과 기대에 찬 눈길로 가득했다. 그 이유는 바로 덕터의 도착 때문이었다. 승호 파크,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로 병원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지킴은 소동을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침부터 약간 열이 있는 지호은이 걱정되었습니다. 민지 이미 들었어? 지호가 탈의실에서 그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스타 외과 의사가 오늘 도착한다고 해. 아 그래 조금 들었어. 민지는 옷을 갈아입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만큼 잘하면 좋겠네. 그냥 잘하는 게 아니야.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천재라고들 하더라고. 게다가 그녀는 음모론적인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청 잘생겼고 싱글이야.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지호네오도 알다시피 나는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 내 인생은 일과 지호은뿐이야. 누가 알아 친구. 지호은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야. 민지가 대답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일어난 소동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려고 고개를 내민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의사들과 행정 직원들로 둘러싸인 남자는 민지가 지금까지 본 가장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체격, 완벽하게 정리된 검은 머리, 그리고 숨겨진 슬픔을 담고 있는 듯한 깊은 갈색 눈.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덕터 파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지는 전류가 몸을 타고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덕터 파크는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응시한 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민지, 지구로 돌아와. 지호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거 알겠지?
운명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민지 킴은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우. 어서 할 일이 많아. 그 후 며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닥터 파크 혹은 승호 파크. 그는 자신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고집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끊임없는 헌신으로 외과 부문을 혁신시켰습니다. 민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수술 실력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보이는 동정심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가 평소처럼 순찰을 돌던 중한적한 복도에서 승호와 마주쳤습니다. 킴 간호사 맞죠? 그가 말했고 민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닥터 파크, 민지 킴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발 승호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간청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병원 최고의 간호사 중 한 명이라고 하더군요. 민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승호가 말했고 그의 강렬한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곧 함께 일할 수 있길 바래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손을 흔들고 길을 떠났고 민지는 빠르게 뛰는 심장과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와 승호는 더 자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실력과 헌신을 존경했고 그는 그녀의 경험과 동정심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서서히 둘 사이의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승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를 다룰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특히 힘든 수술 후 그녀는 휴게실에서 혼자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으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승호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민지는 그가 이전에 보여준 적 없는 취약함을 보았습니다. 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마치 그녀를 믿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처럼. 몇 년 전 갓난아이를 잃었어요. 오늘 같은 일이 아픈 기억을 되살리곤 하죠. 민지의 마음이 오그라들었다. 생각도 없이 그녀는 승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다. 정말 유감이에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의 아픔을 상상할 수 없어요. 승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의 배려에 감사했다. 고마워요, 민지. 당신은 특별하군요. 알고 있었나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듯했다. 민지는 우정이나 육체적 매력 이상의 연결을 느꼈다. 마치 그들의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삐삐 소리에 방해받았다. 현실이 다시 그들을 강타했다. 가봐야겠어요. 승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자신이 위험한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승호에게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은 허용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녀에게는 지훈이 있었고 유명하고 부유한 외과의사의 세계와는 맞지 않는 복잡한 삶이 있었다. 민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승호의 과거와 지훈의 출생에 대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며 민지와 승호의 우정은 계속해서 자라났다. 민지가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들이 함께 일할 때마다 그녀는 부인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꼈다. 말 이상의 상호 이해였다. 이제 11살이 된 지우는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왜 요즘 그렇게 많이 웃어? 순진하게 물었다. 민지 킴은 음식에 목이 막힐 뻔했다. 무슨 말이니, 아가? 그냥 엄마가 더 행복해 보여. 지호은이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엄마가 항상 말하는 새 의사 때문이야. 민지 킴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티가 났던가? 박승호 박사는 그냥 좋은 친구이자 동료야, 지훈. 평범한 말투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맞아. 직장에서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기쁘긴 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민지 킴은 아들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박승호는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었다. 민지 킴과 지호를 볼 때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과 아픔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어느 날 긴 수술 일과를 마친 후 그는 병원 카페에서 민지킴과 마주쳤다. 있지 민지. 그는 멍하니 커피를 저으면서 말을 시작했다. 가끔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그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민지킴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참았다. 승호, 힘든 건 알지만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슬픔과 무언가 다른 감정, 희망이 섞여 있었다.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는 고백했다. 하지만 항상 그의 기억을 배신하는 것 같아. 게다가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누가 이렇게 감정적인 짐을 지려고 하겠어? 민지킴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의 과거와 상처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그들의 상황은 복잡했고 불가능한 꿈을 꿀 여유가 없었다. 누구라도 당신을 삶 속에 둔다면 정말 행운일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자신의 대담함에 스스로 놀랐다. 승호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그들의 페이저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긴급 상황이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그 후 며칠은 병원에서의 바쁜 시간이었다. 대형 교통사고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모든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 지훈이 고열을 보였고 민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다. 세상에 무슨 일이야? 승호가 민지가 지훈을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며 물었다. 열이 너무 높아서 안 내려가요. 민지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진찰해 볼게. 승호는 말하며 그들을 진료실로 안내했다. 승호가 지훈을 진찰하는 동안 민지는 불안과 감탄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아들을 다루는 부드러움과 자신 있는 움직임, 모든 것이 능력과 동정심을 뿜어내고 있었다. 갑자기 승호가 멈춰섰다. 그의 시선은 지훈의 어깨에 있는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민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출생 흔적은 뭐야? 민지는 지훈이 발견되었을 때부터 있던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흔적을 바라보았다. 항상 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왜요? 중요한 건가요? 승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약간 떨렸다. 내 아들도 똑같은 흔적이 같은 자리에 있었어.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민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럴 리가. 아니면 승호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민지. 그는 지훈과 그녀를 번갈아 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 해.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민지 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지훈이 정말로 승호 파크의 아들이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온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울 센트럴 호스피털의 긴장감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짙었습니다. 민지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 지훈이 승호 파크의 아들이라면 그가 항상 꿈꿔왔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그녀가 아들을 잃게 된다는 뜻일까요? 승호 파크는 흥분과 죄책감 사이를 오갔습니다. 지훈이 그의 잃어버린 아들일 가능성은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 일찍 찾지 못한 것,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호 파크와 민지 킴은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고 둘 다 기대감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민지, 승호 파크는 감정에 겨워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양성입니다. 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민지의 세상은 순간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식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승호 파크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 이 일이 제가 당신을 향한 감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당신을 더 존경하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그토록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민지는 그를 바라보며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승호 파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훈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의 삶의 일부도 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그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둘 다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계시가 그들의 사랑, 충성, 그리고 용서의 능력을 시험할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그들의 삶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얽히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물길을 항해하며 다가올 도전들을 함께 맞이해야 했습니다. 지훈이 승호의 친아들이라는 소식은 서울중앙병원에 빠르게 퍼져 소문과 추측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민지와 승호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긴장감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근무를 마치고 복도를 걷다가 승호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지,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적으로 그들은 빈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승호는 문을 닫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에 대한 양육권 절차를 시작하자고 하더군. 민지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호는 머리를 쓸며 명백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민지. 하지만 변호사는 내가 법적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확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더군. 법적 권리? 민지는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11년 동안 지훈의 엄마였어. 너는 방금 그의 존재를 알았을 뿐이야. 알아. 승호는 그녀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지훈을 너에게서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단지 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법적으로 나는 그의 엄마야. 민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그를 입양했어.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희, 제발. 승호가 그녀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희는 이미 문 쪽으로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해야 해요. 그녀는 방을 나가며 승호를 혼자 남겨두었고 승호는 혼자서 생각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 후 며칠은 변호사와의 회의와 불면의 밤으로 뒤덮인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민희는 지훈에 대한 사랑과 승호에 대한 점점 커지는 원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빼앗겠다고 협박할 수 있단 말인가요? 지훈은 혼란스럽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엄마와 갑자기 생물학적 아버지로 밝혀진 남자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승호 박사님 집에 가서 살아야 해요? 어느 날 밤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민희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사랑스러운 아가.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할 거야, 약속할게. 하지만 민희는 마음속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사건은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법정까지 이르렀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인 수진, 최는 무표정한 얼굴로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승호의 변호사는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지훈에 대한 양육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희를 제한된 자원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하며 비록 그녀의 의도는 좋았지만 승호가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훈에게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희의 변호사는 그녀가 지훈을 키우기 위해 쏟아부은 11년간의 헌신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삶에서 떼어내는 것은 트라우마를 줄 수 있고 아이의 복지에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희와 승호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눴던 연결과 이해의 순간들은 먼 기억처럼 느껴졌고 법원 복도에서는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만 오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판 휴식 시간 동안 민지킴은 텅 빈 복도에서 승호팍과 마주쳤다. 왜 이러는 거야? 민지는 감정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승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통과 갈등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널 사랑해, 민지. 그리고 지호은도 사랑해.
난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네가 그 아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엄마와 떨어지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민지는 씁쓸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승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우아하고 냉정해 보이는 한 여인이 그들을 방해했다. 민지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승호의 전처, 이해진 리였다. 이거 참, 이해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에 미치지 않았다. 감동적이네. 간호사와 의사가 잃어버린 아이를 두고 다투는 거라니. 승호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 혜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 자기야. 그녀는 가식적인 달콤함으로 대답했다. 몰랐어? 내가 증언하러 왔어. 민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진의 눈빛이 모든 것을 바꿀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맞았다. 다음 날 채진은 증인석에 서서 법정을 뒤흔들 폭탄 선언을 했다. 나는 지훈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 그녀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11년 전에 그 아이를 그 병원에 두고 왔어. 이 선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를 찢을 듯했다. 민지는 주위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변호인 테이블에 앉아있던 승호는 눈에 띄게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혜진? 판사님께서 긴장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기쁨이 없었고 그 모습은 민지의 피를 얼게 했다.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사님. 제가 지훈을 버렸다고요. 승호와 저는 그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력에만 집중했고 집에 거의 없었죠. 지훈이 태어났을 때 저는 압도당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절박한 결정을 내렸어요. 지훈을 서울중앙병원에 두고 왔죠. 그곳에서 누군가가 그를 발견하고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정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민지는 승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 충격이나 불신이 드러나길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공포와 죄책감이 섞인 표정이었다. 승호, 너 알고 있었어? 민지가 고통이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승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판사님이 법봉을 내리치며 법정의 질서를 요구했다. 부인, 지금 아동 유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시는 겁니까? 판사님은 불신과 혐오가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어깨를 으쓱이며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무관심한 듯 보였다. 오래전 일이에요. 이런 일들에는 시효가 있는 거 아니에요? 판사님은 양측 변호사를 바라보셨다. 이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사는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오세요. 판사님은 법봉을 강하게 내리치며 명령하셨다. 법정이 비워지는 동안 민지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그 충격적인 고백에 멍해 있었다. 승호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지는 손짓으로 그를 물렸다. 감히 말하지 마.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속삭였다. 네가 몰랐다는 말은 하지 마. 승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민지, 정말 몰랐어. 나는...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더 말하기 전에 판사실로 불려갔다. 다음 1시간은 법정 논의와 협상의 소용돌이였다. 결국 최 판사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가 말을 시작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지훈의 양육권은 법적 양어머니인 김민지 씨에게 유지된다. 박승호 박사는 정기적인 면회 권리를 가지며 이는 추후 상세히 정해질 것이다. 또한 그는 혜진을 엄격하게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혜진 씨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한다. 민지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녀는 승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서 실망이나 분노를 기대했지만 대신 안도감을 보았다. 법정을 나오면서 승호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민지, 내가 뭘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사적으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법원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근처 분수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아 승호가 말을 시작했다. 우선 난 혜진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 그는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 사라졌을 때 나는 무너졌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일에 파묻혔지. 혜진과는 그 후 얼마 안 있어 헤어졌어.
그녀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민지는 침묵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동정과 불신 사이에서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한 일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승호 파크의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 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한 번에 되찾고 싶었죠. 그에게 어떤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당신이 그동안 그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는 민지 킴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미안해요, 민지. 정말 미안해요. 나는 이기적인 바보였어요. 당신이야말로 지훈의 진정한 어머니예요. 어떤 의미에서든 말이죠. 당신에게서 그를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됐어요. 민지는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습니다. 승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지혼과 나를 상처 입혔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해도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지혼의 삶에 함께하고 싶어요. 통제하려는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조건에 따라 두 사람을 지원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말이죠. 민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아픔과 배신감 속에서도 그녀의 일부는 그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승호.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지훈에게 어떤 게 더 나은지 생각해봐야 해요.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줄 수 있는 만큼 받을 거예요, 민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두 사람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할게요.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민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호은의 양육권을 지켰다는 안도감, 승호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둘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이제야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치유와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도 함께하는 장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모두에게 적응의 시간이었다. 미지의 가족 현실을 탐색하기 시작한 미지 김, 승호박, 그리고 지훈. 처음에는 승호박의 방문이 어색하고 긴장감 넘쳤다. 생물학적 아버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조심스러워하며 종종 미지 김에게 안정감을 찾곤 했다. 엄마, 승호박 박사님, 아니 아빠랑 시간 보내도 괜찮을까요? 어느 날 오후 방문이 끝난 후 지훈이 물었다. 지훈이 승호, 박을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미지 김은 가슴이 아려왔지만 안정적인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다. 물론이야, 아가. 그는 네 아빠고 널 알고 싶어 해. 하지만 기억해. 무언가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에게 말해도 돼. 알겠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꽉 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예요. 미지 김은 아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며 그를 다시 안아주었다. 한편 승호 박은 지훈의 신뢰를 얻고 미지 김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번 방문, 매번 상호작용은 그의 진심과 헌신을 보여줄 기회였다. 어느 날 방문 중 승호 박은 지훈의 오래된 키보드를 보았다. 음악 좋아하니? 관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지훈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연주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이 키보드는 너무 오래돼서 몇 개의 건반이 잘 안 눌려요. 승호 박은 미지 김을 바라보며 조용히 허락을 구했다. 미지 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새 걸로 사러 가는 게 어때? 승호 박이 제안했다. 엄마도 괜찮다면 우리 셋이 함께 가자. 지훈의 눈이 반짝였지만 곧바로 미지 김을 바라보았다. 할 수 있나요, 엄마? 민지 김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일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고 지훈이 미래에 실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 비친 희망과 승호 파크의 눈에 담긴 진심을 보자 그녀는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이지, 아가. 재미있을 거야. 키보드를 사러 나간 이번 외출은 전환점이 되었다. 승호 파크와 지훈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민지 킴은 두 사람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도 이 경험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날이 지나면서 그들의 만남은 덜 긴장되고 더 자연스러워졌다. 승호 파크는 그들의 삶에 꾸준히 존재하는 인물이 되었고 항상 민지 킴이 정한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점점 더 지호은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후 승호팍가 떠나고 나서 지훈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민지 킴에게 다가왔다. 엄마,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 아가, 무슨 일이니?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엄마랑 아빠는 서로 사랑하세요? 민지 킴은 잠시 숨이 막혔다. 그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복잡해 아가. 잠시 후 그녀가 대답했다. 아빠랑 엄마는 서로를 많이 아끼고 둘 다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하지만 어른들 사이의 사랑은 조금 다르단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냥 가끔 엄마랑 아빠가 서로를 보는 걸 봐요. 지호 이모랑 같이 보는 로맨틱 영화처럼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 킴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티가 났던 걸까? 지훈 들어봐.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 아빠와 내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항상 우리 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알겠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안았다. 사랑해 엄마. 그리고 아빠도 사랑해. 우리가 다 같이 있을 때가 좋아. 민지 김은 아들을 안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지훈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동안 무시하려고 했던 그리움이었다.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민지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승호, 박에 대해 생각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지훈을 위해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이 함께한 순간들이 기억났다. 가족 저녁 식사 중의 웃음, 빵을 건네며 우연히 스치는 손길, 지훈이 보지 않을 때 주고받던 의미심장한 눈빛들. 민지는 그동안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승호에 대한 그녀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고 복잡한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다. 다시 상처받을까 봐, 일이 잘 안 되면 지훈이 다칠까 봐 두려웠다. 그런 생각들로 고민하던 중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승호의 메시지였다. 오늘 고마워. 지훈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리고 네가 웃는 모습을 보는 건 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아. 좋은 밤 되길 민지. 민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승호. 지훈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해. 좋은 밤 되길. 보내기를 누르는 순간 민지는 그들이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 알았다. 설레고 동시에 두려운 무언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들을 위해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신뢰,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할 시험이었죠. 가을이 서울에 찾아와 나무잎들을 금빛과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민지, 승호 그리고 지훈은 정기적인 가족 저녁 식사와 주말 나들이로 편안한 일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지와 승호가 아직 친구 이상의 관계를 정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사이의 로맨틱한 긴장감은 주변 사람들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들은 피크닉을 마치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 지훈이 그네를 타려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지와 승호는 나란히 걸으며 가끔씩 손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민지, 승호가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너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민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던 순간일까요? 응?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승호는 걸음을 멈추고 부드럽게 민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굉장했어. 지훈이와 함께 있는 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가족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이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민지는 숨을 죽였고 눈은 승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랑해 민지.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 그리고 네가 허락한다면 남은 인생을 너에게 이 사랑을 증명하며 보내고 싶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몇 달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승호,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이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승호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그의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서서히 민지에게 기울어져 그들의 입술은 약속이 가득한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로 만났습니다. 그 순간은 지훈의 흥분된 외침에 의해 방해받았다. 그래, 드디어! 아이는 소리치며 그들에게 달려가 두 사람을 껴안았다. 민지와 승호는 웃으며 아들을 안았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지가 아파트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승호의 전 아내 혜진과 마주쳤다. 안녕 민지. 혜진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나 이야기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 민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굳건히 버텼다.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혜진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 그렇지만 있어. 11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니?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비켜서며 혜진이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10분 준다. 민지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겨우 감춘 경멸로 바라보았다. 와, 정말 아늑하네. 그녀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민지는 그 말을 무시하고 팔짱을 끼웠다. 말해 혜진, 나한테 할 말이 뭐라고 그렇게 중요한 거야? 혜진은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오한을 느꼈다. 있지 자기야. 법정에서 말한 이야기는 전부 진실이 아니었어. 혜진은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래, 내가 지훈을 병원에 버린 건 맞아. 하지만 그냥 압도당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민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미 비극적인 이 이야기 뒤에 무엇이 더 숨어 있을까? 계속해봐. 미지킴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승호 박과 나는 지훈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 혜진이가 이어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 집착했고 항상 병원에 있었고 항상 환자들과 함께 있었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품에서 위로를 찾았다고 할까. 미지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미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 혜진은 잠시 멈추며 자신의 말이 미치는 충격을 분명히 즐기는 듯했다. 하지만 승호는 너무나도 기뻐했고 행복해했어.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마음이 없었지. 그렇다면 왜 지훈을 버린 거야? 미지가 속삭이듯 물었다. 혜진은 극적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이 태어났을 때 그는 승호의 아이라는 것이 명백했어. 승호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점이 있었지.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어. 만약 승호가 내 불륜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절박한 결정을 내렸지. 미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미지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왜냐하면 미지야, 난 네가 승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봤어. 그리고 그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난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남자와 행복해지는 걸 허용할 수 없어. 혜진의 눈이 아기로 빛났다. 나는 승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그의 부성에 대해 의심했던 것, 낙태를 고려했던 것, 내 속임수가 들킬까 봐 지훈을 버렸던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가 너나 지훈을 볼 때마다 나와 내가 한 일을 떠올리지 않을까. 미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넌 정말 잔인하고 조종적인 여자야, 혜진.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어? 혜진은 일어나 비싼 드레스를 다듬었다. 간단해 자기야.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 특히 너는 더더욱. 내 전 남편과 내 아들과 함께라니. 민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파트 문이 열렸다. 승호가 들어오며 혜진을 보자 미소가 충격으로 바뀌는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다. 오, 완벽해. 딱 맞춰왔네 자기야. 민지에게 아주 흥미로운 가족 비밀을 말해주려던 참이었어. 우리랑 같이 있지 그래. 민지는 승호를 바라보며 눈으로 조용히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혜진은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들의 역사의 모든 고통스러운 세부사항을 드러냈다. 승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 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혜진이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의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승호, 민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잠시만, 시간이 필요해.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아파트를 나가버렸고 민지와 혜진만이 남았다.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내 할 일은 끝났어. 잘 지내라 민지. 아니, 남은 인생이라도. 그 말과 함께 혜진은 아파트를 나갔고 민지는 혼자 남아 생각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민지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그녀가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과거가 돌아와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시간이 흘렀고 승호파크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지킴은 그에게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모든 통화는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지호은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민지킴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해야 했다. 그날 밤 지훈을 재운 후 민지킴은 발코니에 앉아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걱정과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승호파크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그들의 관계와 새로 형성된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녀가 거의 희망을 잃을 무렵 휴대폰이 진동했다. 승호파크의 메시지였다. 그렇게 떠나서 미안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내일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할 게 많아. 민지킴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다. 물론이야. 기다리고 있을게. 별을 바라보며 민지킴은 그들의 사랑이 이 마지막 시련을 이겨낼 만큼 강하기를 기도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운명은 그들을 위해 마지막 한 가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은 회색빛이 감도는 비오는 날이었고 마치 날씨가 민지킴의 기분을 반영하는 듯했다. 지호은을 학교에 데려다준 후 그녀는 승호파크를 기다리기 위해 아파트로 돌아왔다. 지나가는 매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민지, 킴이 문을 열자 승호파크가 서 있었다. 그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 밑에는 잠 못 잊 흔적이 역력했다. 안녕, 그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안녕, 민지킴이 대답하며 옆으로 비켜서며 들어와. 그들은 소파에 앉았고 불편한 침묵이 그들 사이를 가득 채웠다. 마침내 승호파크가 말을 꺼냈다. 민지, 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혜진 리가 어제 말한 모든 것, 내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기분이었어. 민지킴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알겠어, 승호. 나도 충격이 컸어. 승호파크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통과 결의가 섞인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던 중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 그가 말을 이었다. 혜진, 레가 말한 것들이 너와 지호은에 대한 내 감정을 바꿀 수는 없어. 민지킴은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슨 말이야? 그녀는 간신히 기대를 품으며 물었다. 승호파크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이야, 민지. 너와 지호은을. 혜진 리가 한 일은 끔찍했지만 그건 그녀의 짐이야. 우리의 것이 아니야. 지호은은 내 아들이야. 혜진 리가 과거에 어떤 의심을 품었든 상관없어. 그리고 너는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야. 민지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승호.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이 일이 우리 사이를 완전히 바꿔버릴까봐 너무 두려웠어. 승호파크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단단히 안았다. 아무것도 내가 너를 향한 감정을 바꿀 수 없어, 민지. 사실 이 일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길 얼마나 원하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줬어. 그는 조금 떨어져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지킴, 나와 결혼해 줄래? 민지킴은 깜짝 놀라 숨을 헐떡였다. 승호, 나 정말이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는 사랑과 확신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은 없어. 사랑해, 민지. 너와 지호은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길 원해. 민지는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느꼈다. 응,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응, 너와 결혼할게.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찬 키스를 나눴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순간은 초인종 소리에 방해받았다. 당황한 그들은 서로 떨어졌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승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열기 위해 일어섰다. 놀랍게도 그녀는 경찰관과 마주쳤다. 민지 김 씨인가요? 경찰관이 물었다. 네, 제가 맞습니다. 민지는 뒤에서 보호자처럼 다가오는 승호를 느끼며 대답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부인. 경찰관이 말을 이었다. 당신의 아들 지호은 킴과 관련된 아동 방치 사건으로 왔습니다. 민지는 혈액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일이야? 승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관은 둘을 바라보았다. 혜진 리를 아동 방치와 법적 절차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신문 중에 당신들이 알아야 할 추가 정보를 밝혔습니다. 민지와 승호는 놀라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정보요? 민지는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다. 경찰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번 사건에서 이혜진 씨의 자백에 따르면 그녀는 아이를 버리는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범이 있었습니다. 공범이라고요? 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누구죠? 경찰관은 대답하기 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지훈이가 병원에 버려졌을 때 당직을 서고 있던 의사 권민자의 박사입니다. 민지는 그 이름을 듣고 숨을 헐떡였다. 권 박사는 그녀가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멘토였던 사람이다. 항상 그녀에게 친절했고 지훈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을 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왜요? 민지는 간신히 속삭이듯 물었다. 경찰관은 서류를 펼쳤다. 이혜진 씨의 자백에 따르면 권 박사는 그녀와 불륜 관계에 있던 남자였습니다. 아이가 사실은 박승호 씨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이혜진 씨를 도와 아이를 버리고 모든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민지와 승호는 이 새로운 폭로에 충격을 받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지훈이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뒤집혀 버렸다. 이게 우리에게, 지훈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승호는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관은 서류를 닫았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김민지 씨는 여전히 지훈이의 법적 양어머니이고 박승호 박사님은 여전히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권민자의 박사가 여전히 서울중앙병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지 씨는 머리가 어지러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지지해준 권민재 박사가 처음부터 이 일에 관여했던 걸까요? 경찰관이 떠난 후 민지 씨와 승호 씨는 침묵 속에 앉아 모든 정보를 소화하려고 애썼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민지 씨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권민재의 박사가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니. 승호 씨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알아, 받아들이기 어렵지. 하지만 내가 전에 말했던 걸 기억해, 민지야.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으로서의 존재를 바꾸지는 않아.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민지 씨는 그의 눈빛에서 결의를 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는 내면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은 다시 입맞춤을 나누며 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지훈이의 부모로서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우리 뭘 하면 될까요? 잠시 후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승호 씨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사랑 우리 아들을 학교로 데리러 가서 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될 거라고 알려주자. 민지 씨는 행복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녀는 승호 씨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면서 민지 씨는 인생의 모든 굴곡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승호 씨와 지훈이와 함께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로 가득 찬 가족을 말이죠. 길이 쉽지는 않았고 분명히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으로 하나가 된 민지킴은 운명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것도 맞닥뜨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가렸던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던 그날,
민지 킴과 승호 파크는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훈에게 소식을 전하고 새로운 삶의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학교에서 지훈을 데리러 갔을 때 아이는 부모님에게서 뭔가 달라진 점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는 더 밝았고 눈에는 감춰진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가까운 공원으로 걸어가는 중에 물었습니다. 민지킴과 승호 파크는 서로를 힐끔 보며 지호를 사이에 두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얘야, 민지킴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호는 기대에 찬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승호 파크는 말을 하기 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호나, 아들아, 엄마랑 아빠가 서로 사랑하냐고 물어봤던 거 기억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승호 파크가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해. 너무 많이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했어. 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그는 민지킴을 바라보며 확인하려 했습니다. 민지킴은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사랑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잠시 동안 지호는 말없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뛰어올라 부모님을 온 힘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와,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는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지킴과 승호 파크는 웃으며 아들을 껴안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사랑과 하나됨으로 완벽한 원을 그리며 우리는 이미 진짜 가족이야, 사랑해. 민지킴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되는 거야. 그 후 몇 달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결혼 준비, 서울 센트럴 호스피탈에서의 일상, 그리고 지호은과의 일상 속에서 민지킴과 승호 파크는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은 사랑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친밀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병원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지킴과 승호 파크는 영원한 사랑을 서약했습니다. 지호는 승호의 축소판처럼 보이는 작은 정장을 입고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판사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하고 승호가 민지에게 키스했을 때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가 귀를 멍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 가장 달콤한 소리는 지훈의 기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는 식이 끝나자마자 부모님을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리셉션에서 부부로서의 첫 번째 춤을 추며 승호는 민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행복하니, 사랑아? 민지는 그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로 반짝이는 눈을 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 라고 대답하며 그에게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지는 그들을 이 순간까지 이끌어온 놀라운 여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호은을 버려진 채 발견했던 그 추운 밤부터 수년간의 투쟁과 희생을 거쳐 그들이 위해 싸웠던 모든 것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최근의 극적인 사건들까지. 하지만 결국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입양한 아들에 대한 사랑, 아버지가 다시 찾은 사랑, 그리고 서로에게 자신의 반쪽을 찾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몬테로킴 가족의 뒷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16세 청소년이 된 지호는 4살짜리 여동생 지호와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테라스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한 손을 부풀어 오른 배에 가볍게 얹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승호가 허리를 감싸며 앉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민지는 남편의 가슴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승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운명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용하죠, 사랑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정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모든 장애물, 모든 도전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극복한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혜진 리와 민재콘 박사에 대한 재판은 힘들었지만 필요한 마무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호는 승호가 키워낸 음악에 대한 사랑과 민지의 다정한 정신을 지닌 강하고 자상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지호의 탄생은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의 가족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하며 민지는 행복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지훈이 생각을 멈추고 부르짖었어요. 우리랑 같이 놀래요? 민지, 김과 승호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가자. 승호박이 민지, 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에게 걸어가면서 민지, 김은 한 아기를 구한 사랑의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게 되었는지 생각했어요.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엮어냈지만 결국 사랑이 승리했어요. 민지, 김은 가족을 바라보며 미래에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그들이 함께 맞이할 것임을 알았어요.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